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 필요한 목재 가구를 직접 제작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 체납정리 방향을 투트랙 전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재원 확보에 주력합니다. 인천시는 2014년 수출 300억 달러 달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18년도 수출액 40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감사 인력을 확충해 유치원 비리 근절에 나섭니다. 농촌진흥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충주시 경영연수원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신동아 방송 인천뉴스 정다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 필요한 목재 가구를 직접 제작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은 2017년 4월 개장하여 다용도 수납장, 나무 스피커, 책꽂이 만들기 등 다양한 목공체험을 통해 목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친화 재료인 목재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체험시설로 매월 1000여 명이 넘는 체원 인원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목공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급 수준의 장기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3달 동안 각자 원하는 목재 가구를 선택하여 재단부터 가공,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10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인천대공원과 함께하는 우리 집 가구 만들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체험료는 1회 참여 인원당 2,000원이며 가구 제작에 필요한 목재는 각 체험 품목별로 다르므로 사전 설명회 시 자세한 안내를 통해 본인이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험 신청은 오는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화 접수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6팀을 선정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목공체험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의 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2019년 체납정리 방향을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재원 확보에 주력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징수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 정리 목표를 9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 공매, 급여 예금 압류, 사업자에 대한 매출 채권 압류,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시행,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시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 정리 4개 반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직접 방문과 주변 탐문 조사 등 현지 실태 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필요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김종권 납세협력 담당관은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므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2014년 수출 300억 달러 달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18년도 수출액 40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며 특광 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의 전국 수출 비중은 6.7%로 전국 6위의 수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판, 석유 제품, 의약품 등의 주요 품목으로 1, 2위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수출 1위 국가 중국은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28.5%의 감소와 철강판 10.8%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시 2019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계획은 신남방, 신북방 국가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의 일환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도 및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등의 참가와 베트남 인천 단독 전시 상담회, 화장품 토탈 마케팅 등 특화 사업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만 우즈베키스탄 시장 개척 등 총 65개 사업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학교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84.9%, 체육관 45.5%이며 주요 미개방 사유로는 학생 안전 문제, 방과 후 학교, 운동부 운영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률 재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등 학교시설 개방을 제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학교가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학교 예약 관리 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학교시설 개방 우수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포상을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감사 인력을 확충해 유치원 비리 근절에 나섭니다. 지난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비리 상시 감사를 위해 감사 인력을 5명 보강하고 기존 40명의 시민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치원 감사 주기를 현행 5에서 6년에서 3에서 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은 2에서 3일에서 3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따라 아직 감사를 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에 감사한 유치원 38곳 등 총 69곳에 대한 감사를 2019년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인데요. 시교육청은 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35곳에 대해서는 담당 교육지원청 대신 직접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시교육청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감사 인원 증원을 요청, 올해 상반기 안으로 5명을 확충하고 시민감사관을 5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시민감사관은 주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교육감 요청에 따라 산하기관 실질감사에 참여해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민감사관 활동이 학교 급식이나 방과 후 가정 감사 등을 맡았던 만큼 유치원 감사에 활용하려면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충주시 경영연수원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선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농업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높이고 참석자들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19년 신규 선정사 40명과 2018년 사업 우수성과 발표자 10명,
2016년부터 2018년 사업 대상자 중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농업 기술, 세무회계, 특허, 자금 운영, 마케팅 등 농업 경영주로서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2019년 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 교육에 참석한 청년 농업인의 경우 사업 소개와 사업 대상자 의무사항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한편 교육을 마친 뒤에는 2016년부터 사업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나누는 협의회가 열리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선정자 모임에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에서 농진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규 청장은 민원 처리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고객 만족과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